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방사선 치료와 암 줄기세포에 관한 리뷰 논문을 읽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용어를 알고 가시면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오플라즘, 튜머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든 세포를 의미하고 악성뿐만 아니라 양성도 모두 포함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나인, 즉 양성인 종양, 그리고 악성인 종양,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면 멜리그넌트의 또 다른 안에 집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시노마라는 건 상피세포에서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또 다른 그 상피세포가 아니라 또 다른 다른 세포에서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악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우선 그 소개를 하자면 레디오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방사선 치료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외과 쪽이나 화학 요법이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감마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인데요. 이거는 에너지를 주게 되었을 때 물체를 통과하면서 이온화시키게 되면서 DNA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DNA 영향을 받게 되면 암세포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아포프토시스, 세포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프랙셔네이티드 레디에이션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사선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회 조사법과 분할 조사법이 있는데 필요 함량을 어떻게 이레디에이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그레이를 싸줘야 되는데 얘를 한 번에 10그레이를 싸주든가 아니면 5그레이로 두 번씩 나눠서 싸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분할 그 5그레이 한다면 그 가운데 방사선으로부터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면 한 번에 그 암세포들이 한 번에 죽지 않으면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욱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그 퍼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의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방사선 치료는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실험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우의 실험인데 이것은 글리오블라스토마 셀 라인의 방사선 효과에 대한 실험인데요. 우리가 일반 생물학 스토에서 배웠다시피 글로블라스토마는 가장 악성 뇌종양으로 글리움의 반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그 제노그래프트라는 건 이종 이식된 종양인데 이 종양이 있는 그 부분과 종양과 떨어진 부분에 각각 레디에이션을 쏴줘요. 여기서 보이는 5그레이는 그레이라는 것은 방사선 흡수량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두 개를 떨어져 있지 않든 이 두 개의 경우 모두 CD133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CD133이라는 것은 캔서 스템셀의 표지라는데 이 표지가 증가했던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암세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방사선 치료를 하려는 것에 대한 목적은 방사선을 쏘아주는 것의 목적은 치료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방사선을 쏘았을 경우 오히려 암세포가 늘어나면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것은 이 INOS라는 것은 NO를 합성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성되었을 때 NO가 생성되게 되고 NO가 생성됨으로써 글리오마 스템셀이 생성됩니다. 글리오마라는 것도 역시 종양의 종류인데 이 종양은 악성만 띄는 것도 양성만 띄는 것도 아니지만 악성도 같이 뜨기 때문에 이게 생성되게 된다면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고메드 캡살 실험인데 우선 세포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폐암에 비소세포를 두 개를 분출하고 한 쪽에는 오그레이의 레디에이션을 쏴주고 한 쪽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 이 두 개의 셀 중에서 한쪽에만 캔서 스템셀 마커, 베타카테닌, EMT 마커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암에 대한 줄기세포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암을 없애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증가한 쪽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화전 쪽에 마커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음, 이것은 즉, 왜 안 되지? 이레디에이션 하는 것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캔서 스템셀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방사선을 강요하는 캔서 스템셀 증식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에 대한 방법. 두 번째는 셀프 리뉴얼, 그러니까 자가 번식. 세 번째는 자가생식. 세 번째는 역분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쪽에는 CD133이 셀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성되면 시그널링 컴포넌트라고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는 것은 세포가 방사선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캔서 스템셀이 있는데, 스템셀은 이 방사선에 대해서 좀 약간 저항성이 있는 애고, 캔서셀은 좀 약간 얘보단 저항성이 더한 애인데, 만약에 이 레디에이션을 쏴줘서 캔서셀을 없앤다고 하면 이 캔서 스템셀은 없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아남는 캔서 스템셀은 더욱더 그냥 그대로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캔서 스템을 죽고 나머지 스템셀은 살아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식의 방법인데 셀라인 어시메트릭한 분열을 하게 되면 얘는 셀라인이 증식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증식이 되는 것인데, 이 시메트릭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셀라인이 복제되면서 이 나머지 캔서 스템셀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분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암줄기세포로부터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인데, 그것의 반대로 야마나카 전사인자리에서 암세포로부터 암줄기세포로 모양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캔서셀가 그러니까 종양세포와 비종양세포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캔서셀과 종양적인 세포와 종양을 띠지 않는 악성을 띠는 세포와 악성을 띠지 않는 세포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같습니다.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뭐냐면, 분열하고 있는 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셀이 분열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 두 개를 같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글리오마 셀은 종양적인 셀이고, 뉴럴스템 셀은 비종양적인 셀인데, 그것에 대한 위치가 둘 다 혈관 주위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비종양적인 NSC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벤트리클 밑부분이나 히포캠퍼스, 즉 해마라는 건데, 이 해마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거나 장기 기억을 저장하거나 공간에 대한 능력이 있는 구간에 얘네가 존재하는데, 글리오마 셀은 파렌키마가 있는 장소입니다. 파렌키마라는 것은 세포가 일정하게 기능을 영위하기 위한 세포 집단으로서 종양세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있는 장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캔서 스템셀과 논네오플라스틱 스템셀은 서로 다른 조절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 메커니즘이 다른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애노 생산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입니다. 캔색스텐셀과 그렇지 않은 셀은 두 개가 모두 NO를 가지고 있는 양과 INOS를 가지고 있는 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캔설스텐셀에서 NO와 INOS가 없게 금지되게 되면, 나오지 않게 되면 여기는 제대로 번식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 비종의 세포에서는 이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JNK 시그널링인데요. 첫 번째 악성 종양인 셀은 제 JNK가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을 유지하지만 비종양성의 세포는 이거 JNK가 있게 된다면 세포 자살하는 경우가 유의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 안 보이네요. 정상적인 세포의 지금 여기서 보면 조절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데, 정상적인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 그러니까 종양이 있는 세포와 종양이 없는 세포에서 세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방사선을 떼줬을 때 죽는 애들이 있고 안 죽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상적인 세포의 제거 없이 종양이 있는 세포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저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